지난주 마트 주차장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트렁크에서 생수를 꺼내시는데 병이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한여름 뙤약볕 아래 몇 시간이나 있었을 그 물을 그대로 드시려는 겁니다. 급히 다가가 말씀드렸죠. 이 물은 드시면 안 된다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물이 상하기라도 하냐고. 플라스틱 병이 뭐가 문제냐고요. 바로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생수병은 그냥 용기일 뿐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만 깨끗하면 된다고 믿으시죠? 하지만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본 건 전혀 달랐습니다. 병의 재질과 보관 환경이 물의 상태를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너무 많이 확인했거든요. 저는 김태윤입니다. 30년간 생활 환경 독성물질을 연구해온 박사로서 전국 가정과 마트, 창고를 직접 다니며 플라스틱 용기와 생수 보관 실태를 조사해왔습니다. 대학원 시절부터 플라스틱 재질이 온도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추적했고요. 지금도 현장에서 실제 가정의 주방 환경을 점검하며 안전 기준을 만드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정말 위험한 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았어요. 차 트렁크에 생수 한 박스를 실어놓고 여름 내내 그대로 두시는 분,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베란다에 생수를 쌓아놓고 몇 달씩 드시는 분, 심지어 빈 생수병에 수돗물이나 약수를 담아서 몇 번이고 재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왜 이게 문제일까요? 당장은 아무 일도 안 생기니까 괜찮다고 느껴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맛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텁텁하고 쓴맛이 나고 냄새도 나요. 어떤 분들은 물을 마시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껍다고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덜 마시게 되죠. 수분 섭취가 줄면 변비도 심해지고 피부도 건조해지고 혈액순환도 나빠집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 전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장 보러 가실 때 딱 3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병 밑바닥에 있는 작은 숫자, 라벨에 적힌 보관 방법, 그리고 유통기한이요. 이 3가지만 확인해도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불편함의 절반은 해결됩니다. 물맛이 이상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생수인데도 왜 이렇게 맛이 없나 싶으신 적 있으시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몰랐던 거예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그 모든 궁금증이 풀립니다. 며칠 전 일입니다. 제 이모부 되시는 분과 함께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72살 되신 김철호님이신데 평소에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식단도 신경 쓰시는 분이거든요. 마트 입구 들어서자마자 생수 코너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어요. 진열대 제일 앞쪽, 그러니까 햇빛이 직접 비치는 자리에 있는 생수를 그냥 집어 드시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대로 하나 들어서 카트에 척 올려놓으셨죠. 계산대 줄에 서서 기다리는데 그 생수병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포장 비닐이 약간 변색돼 있었고 병 자체도 뜨끈했어요. 밑바닥을 살펴보니 햇빛에 오래 노출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라벨도 바래서 글씨가 잘 안 보일 정도였고요.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평소에 생수를 어디에 보관하시냐고요. 그랬더니 이모부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시더라고요. 차 트렁크에 항상 한 박스씩 실어둔다고요. 갑자기 목마를 때 편하게 마시려고 그러신다는 겁니다. 더 여쭤봤습니다. 여름에도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렇다고 하시더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 트렁크에 생수 한 박스는 항상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 실어두면 다 마실 때까지, 때로는 한두 달씩도 그냥 차에 둔다고 하셨어요. 급할 때마다 한 병씩 꺼내 마신다는 거죠.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건강을 그렇게 챙기시는 분이 정작 가장 기본인 물 관리는 이렇게 하고 계셨다니요. 더 놀란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집에서도 생수를 베란다 햇볕 드는 곳에 쌓아놓고 드신다는 겁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셨어요. 집에 함께 돌아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모부가 평소에 드시던 생수병을 하나씩 꺼내서 같이 살펴봤어요. 병을 뒤집어서 밑바닥을 보여드렸습니다. 삼각형 안에 숫자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이게 뭘 뜻하는지 천천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재질을 나타내는 거고 숫자에 따라 열에 견디는 정도가 다르다고요. 일회용으로만 써야 하는 재질인데 재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라벨도 같이 읽어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보관 주의사항이 적혀 있었어요. 직사광선을 피하라는 문구, 서늘한 곳에 보관하라는 안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유통기한도 확인해 드렸고요. 이미 지난 것도 있었고 곧 지날 것도 있었습니다. 이모부 표정이 점점 굳어지시더라고요. 본인이 그동안 얼마나 위험하게 생수를 다뤄왔는지 깨닫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요즘 물을 마시면 왜 이렇게 속이 더부룩한지 모르겠다고, 물맛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꼈다고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부터 이모부는 달라지셨습니다. 차 트렁크에 있던 생수를 전부 내리셨어요. 집 베란다에 쌓아뒀던 것들도 다 그늘진 구석으로 옮기셨고요. 장 볼 때도 이제는 매대 제일 안쪽에서 유통기한이 긴 걸 골라오신다고 했습니다. 병 밑바닥 숫자도 꼭 확인하시고요. 2주쯤 지났을까요? 이모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신기한 일이 생겼다고요. 물을 마셔도 속이 편하고 물맛도 훨씬 깔끔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텁텁하거나 쓴맛이 안 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물을 자주 찾게 된다고 했습니다. 맛이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더 많이 마시게 되더래요.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게 본인도 놀랍다고 하셨습니다. 건강 관리한답시고 비싼 영양제 먹고 운동하면서 정작 가장 기본인 물 관리는 엉망으로 했던 게 부끄럽다고도 하셨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혹시 지금도 차에 생수를 실어두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집 베란다 햇볕 드는 곳에 생수를 쌓아두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물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핵심적인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만 바꿔도 지금 겪고 계신 불편함이 사라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수를 고르고 보관하는 6가지 기준인데요. 먼저 페트병 일회사용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대부분의 생수병은 페트 재질입니다. 이 페트라는 재질은 애초에 한번 쓰고 버리도록 설계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병을 씻어서 다시 쓰세요. 약수터 물을 담아 오시거나 수돗물을 받아서 냉장고에 넣어 두시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페트병을 반복해서 사용하면 병 안쪽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기 시작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작은 금이 수없이 가 있습니다. 그 틈 사이로 세균이 들어가서 번식하는 거죠.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유럽식품안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페트병을 고온에 노출하거나 장기간 보관했을 때 미세한 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마찬가지로 권장 조건을 지켜서 사용하라고 안내하고 있고요. 제가 만났던 68세 박영수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동네 약수터 물이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페트병 몇 개의 물을 담아오셨대요. 그 병들을 씻어서 계속 재사용하신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물을 마시면 입안이 텁텁하고 이상한 맛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병을 확인해 봤더니 안쪽이 뿌옇게 변해 있었습니다. 물때도 끼어 있고요. 일회사용 원칙을 설명해 드렸더니 그때부터 전용 물병으로 바꾸셨어요.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물병을 사서 그걸로만 약수를 담아오시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텁텁한 느낌이 싹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여러분께 드리는 제안은 이겁니다. 마트에서 산 페트병은 절대 재사용하지 마세요. 물을 다 마셨으면 그냥 버리세요. 약수터 물이나 청소용으로 쓸 물은 따로 전용병을 장만하셔야 합니다. 뜨거운 물이나 주전자 물을 페트병에 바로 붓는 건 정말 위험해요. 열에 약한 재질이거든요. 두 번째로 밑바닥 숫자 읽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페트병 밑바닥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삼각형 안에 숫자가 새겨져 있을 겁니다. 이 숫자가 뭘 뜻하는지 아시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이 숫자는 플라스틱 재질을 나타내는 겁니다. 숫자 1번은 페트, 2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재질을 의미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숫자에 따라 열을 견디는 정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떤 건 뜨거운 물을 담아도 괜찮지만 어떤 건 절대 안 됩니다. 국내 재활용 표시 제도에서도 이 숫자를 보고 재질을 구분하도록 교육하고 있어요.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그냥 재활용을 위한 표시가 아니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72세 이은자님은 이 숫자를 알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주방에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전부 꺼내서 밑바닥을 확인하셨대요. 그리고 숫자별로 분류를 하신 거죠. 차가운 물 전용, 식품 보관용, 이렇게 용도를 나눠서 쓰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일이 없어지고 관리가 훨씬 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생수를 살 때 꼭 밑바닥을 보세요. 숫자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겁니다. 집에 있는 주방 용기들도 한번 다 꺼내서 숫자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서랍을 숫자별로 나눠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숫자가 같다고 해서 품질까지 똑같은 건 아닙니다. 제조사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만 보지 마시고 라벨에 있는 정보도 같이 확인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라벨의 유통기한과 보관 문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수는 물이니까 유통기한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생수도 엄연히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라벨을 자세히 보시면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이 분명히 적혀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보관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직사광선을 피하라는 문구, 서늘한 곳에 보관하라는 문구가 작은 글씨로 적혀 있거든요.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적어 놓은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국내 식품 표시 기준에서는 생수에도 표시사항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유통기한과 보관 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물의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장 볼 때 생수를 집기 전에 라벨을 한번 읽어보세요.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어떻게 보관하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매대 안쪽, 그늘진 곳에 있는 제품을 고르세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포장 비닐이 뜨거워진 흔적이 있으면 절대 사지 마세요. 병이 변형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른 제품을 고르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번째로 차 안 보관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계세요. 차 트렁크에 생수 한 박스를 실어놓고 몇 달씩 두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차 내부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아세요? 여름철에는 섭씨 60도, 70도까지 올라갑니다. 한겨울에도 햇빛이 들면 차 안은 굉장히 뜨거워져요. 이런 환경에서 플라스틱 병이 몇 시간, 며칠씩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내외 여러 실험 보고서를 보면 차량 내부 온도 상승이 포장식품 보관에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70세 문성호님은 차에 생수를 항상 실어 두셨대요. 목마를 때마다 꺼내 마시려고요. 그런데 여름에 마신 물맛이 이상하더래요. 쓴맛도 나고 냄새도 나고요. 그래도 아까워서 계속 드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해 드렸더니 그날로 트렁크에 있던 생수를 전부 내리셨어요. 이제는 외출할 때 필요한 만큼만 보냉 가방에 담아서 가지고 나가신대요. 집에 돌아오면 바로 냉장고나 실내 그늘에 두시고요. 그러니까 물맛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차에 있는 생수를 전부 내리세요. 이동할 때는 보냉 가방을 쓰시고요. 집에 도착하면 즉시 실내 그늘진 곳에 두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아침에 산 생수를 오후까지 차에 두지 마세요. 몇 시간만 놔둬도 온도가 확 올라갑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 조심하셔야 해요. 다섯 번째는 냉동과 해동 반복을 피하는 겁니다. 여름에 시원하게 마시려고 생수를 통째로 얼리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물이 얼면 부피가 팽창합니다. 그러면서 병에 압력을 가하는 거죠.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지만 이걸 반복하면 병이 서서히 변형돼요. 눈에는 안 보여도 미세한 손상이 생깁니다. 국내외 안전 가이드라인을 보면 일회용 페트병의 냉동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얼렸다 녹이는 과정에서 병과 물 모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66세 서지우님은 매년 여름마다 생수를 얼려서 드셨대요.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꺼내서 녹여 마시는 걸 반복하셨죠. 그런데 물맛이 점점 이상해지더래요.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렸더니 바로 습관을 바꾸셨어요. 이제는 보냉 텀블러를 쓰신대요. 물은 따로 마시고 시원함은 얼음팩으로 해결하시는 거죠. 훨씬 안전하고 물맛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생수병을 통째로 얼리지 마세요. 시원한 물을 드시고 싶으면 보냉 텀블러나 보냉컵을 사용하시고요. 얼음이 필요하면 전용 얼음 트레이를 쓰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이미 얼렸던 병은 재사용하지 마세요. 한번 얼린 병은 손상이 갔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여섯 번째로 대체 재질과 반복 사용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페트병은 일회 사용이 원칙이지만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질도 있어요. 스테인리스, 유리, 특수 플라스틱 같은 거죠. 이런 재질들은 내열성이 좋고 세척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이것도 문제가 생겨요. 세척과 건조 그리고 교체 시기가 핵심입니다. 해외 복권 기관과 우리나라 기관에서도 재사용 용기는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어요. 교체 주기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요.
69세 최미라님은 재사용 물병을 쓰시는데 세척을 자주 안 하셨대요. 물만 담는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병 안쪽에 미끈한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 세균막입니다. 제가 올바른 관리법을 알려드렸더니 주 1회 꼼꼼히 세척하기 시작하셨어요. 완전히 건조도 시키시고요. 스크래치가 생기거나 변색되면 바로 교체하신대요. 그러니까 물맛도 좋고 마음도 편하다고 하셨어요. 실천 방법입니다. 재사용 물병은 주 2회 이상 미지근한 물과 부드러운 솔로 세척하세요. 세제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구시고요. 완전히 건조시킨 후에 사용하세요. 통풍이 좋은 그늘에서 말리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병 안쪽에 스크래치가 깊어지면 바로 교체하셔야 해요. 그 틈에 세균이 번식하거든요. 변색됐거나 냄새가 나면 그것도 교체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 핵심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페트병 1회 사용, 밑바닥 숫자 확인, 라벨 정보 읽기, 차 안보관 중단, 냉동 반복 피하기, 재사용 용기 관리까지요. 이 6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생수 관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이 원칙들을 생활 전반으로 확대해서 주방과 외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6가지 원칙을 이제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주방부터 외출까지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먼저 주방 점검을 하루 만에 끝내는 방법입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을 1시간만 내보세요. 주방 찬장과 냉장고를 열어서 플라스틱 용기를 전부 꺼내 놓으세요. 생수병, 반찬통, 밀폐 용기 할 것 없이 다 꺼내는 겁니다. 하나씩 밑바닥을 뒤집어서 숫자를 확인하세요. 삼각형 안에 숫자가 있는지 보시고요. 숫자가 없거나 흐릿해서 안 보이는 건 따로 모아두세요. 이건 교체 대상입니다. 숫자가 있는 용기들은 용도별로 분류하세요. 차가운 물 전용, 냉장 보관용, 실온 보관용 이렇게 나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서랍이나 찬장을 구역별로 정리하세요. 예를 들어 왼쪽 서랍은 물 전용, 오른쪽 서랍은 식품 보관용 이런 식으로요. 점검표를 하나 만들어 두시면 좋아요. 종이에 숫자별로 칸을 나눠서 어떤 용기가 어디 있는지 적어두는 겁니다. 나중에 헷갈릴 때 보면 되거든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뜨거운 음식은 절대 플라스틱에 바로 담지 마세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이나 찌개를 플라스틱 통에 담는 분들 많으신데 이건 정말 위험해요. 내열 재질이거나 유리 용기로 옮겨 담으셔야 합니다. 식힌 다음에 플라스틱에 담는 건 괜찮고요. 두 번째로 진열 상태를 보는 눈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마트에 가시면 생수 코너를 유심히 보세요. 진열대 어디에 물건이 놓여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매대 제일 바깥쪽, 그러니까 통로 쪽에 있는 생수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면서 손도 많이 타고 온도 변화도 큽니다. 창가 쪽 매대는 햇빛의 영향을 받아요. 반면에 매대 안쪽, 그늘진 곳에 있는 제품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진열대를 볼 때 포장 상태도 확인하세요. 비닐이 팽팽하게 부풀어 있거나 반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온도 변화를 겪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병 자체가 찌그러져 있거나 변형된 건 절대 사지 마세요. 라벨도 잘 보세요. 색이 바랬거나 글씨가 흐릿하면 오래됐다는 신호입니다. 신선한 제품은 라벨이 선명하고 깨끗해요. 실천 방법은 이겁니다. 마트에 가면 생수 코너에서 조금 시간을 들여서 매대 안쪽을 살펴보세요. 손을 뻗어서 안쪽에 있는 제품을 꺼내는 거죠. 유통기한도 여러 개를 비교해 보세요. 같은 제품이라도 날짜가 다를 수 있거든요. 세 번째로 외출용 수분 보충 전략입니다. 차에 생수를 실어두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외출할 때 물은 어떻게 챙기냐? 이런 질문하실 수 있어요. 답은 보냉 텀블러입니다. 요즘 보냉 기능이 좋은 텀블러가 많이 나와요. 아침에 찬물을 담아서 나가면 오후까지 시원하게 유지됩니다. 얼음을 넣으면 더 오래 가고요. 장시간 이동할 때는 보냉 가방과 얼음팩을 조합하세요. 생수병을 보냉 가방에 넣고 얼음팩 2~3개를 같이 넣어두면 몇 시간은 문제없어요. 차 안에 그냥 두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길에서 생수를 새로 사셨을 때도 주의하세요. 가방 속에 넣을 때 병을 눕히지 말고 세워서 넣으세요. 옆으로 눕히면 뚜껑 부분에 압력이 가해질 수 있거든요. 실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매일 아침 외출 준비할 때 냉장고에서 물을 미리 꺼내세요. 차갑게 식혀둔 물을 텀블러에 옮겨 담아서 가방에 넣으시면 됩니다. 여름에는 얼음도 함께 넣으시고요. 자동차에는 빈 보냉 가방을 하나 두세요. 장 보고 나올 때 생수를 거기 넣어서 집까지 가져오는 겁니다. 집에 도착하면 바로 냉장고나 실내 그늘로 옮기시고요. 네 번째는 세척과 건조의 원칙입니다. 재사용 물병을 쓰신다면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물만 담는 거니까 씻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병 안쪽을 보면 미끈한 막이 생기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게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 세균막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입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세척할 때는 미지근한 물과 부드러운 솔을 쓰세요. 뜨거운 물을 쓰면 재질에 따라 변형될 수 있어요. 세제는 소량만 쓰시고 충분히 헹구는 게 중요합니다. 세제 잔여물이 남으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병 안쪽 구석구석까지 솔로 문질러 주세요. 특히 뚜껑 부분과 입구 부분은 꼼꼼하게 닦으셔야 해요. 세균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헹군 다음에는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다시 번식해요. 고온 건조가 어려우면 통풍이 좋은 곳에 뒤집어서 세워두세요. 그늘에서 자연 건조시키는 겁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주 2회는 꼭 세척하세요.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날을 정해두시면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세척한 날을 달력에 표시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병 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안쪽에 스크래치가 생겼는지, 변색이 됐는지,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이 있으면 바로 교체하셔야 해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물병의 마지막 완전 건조가 언제였는지 기억나세요? 오늘 당장 한번 세척해보세요. 5번째로 숫자와 라벨을 함께 보는 습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숫자만 보는 것도 안 되고 라벨만 보는 것도 안 돼요. 두 가지를 함께 봐야 완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숫자는 재질을 알려주고 라벨은 보관 방법과 제조 정보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숫자가 1번이면 페트 재질인데 라벨을 보니 직사광선 PR라고 적혀있고 유통기한이 3개월 남았다.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제조회사 정보도 중요해요. 어디서 만들었는지 수원지가 어디인지도 라벨에 나와 있거든요. 같은 재질이라도 제조사의 품질 관리 수준은 다를 수 있어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 보러 가실 때 메모장에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첫째 밑바닥 숫자 확인, 둘째 유통기한 확인, 셋째 보관 문구 확인, 이렇게 3가지를 적어두는 겁니다. 마트에서 생수를 고를 때 이 메모를 보면서 하나씩 체크하세요.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생수를 보관할 때 라벨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디에 둬야 하는지 확인하는 거죠. 메모지에 보관 위치를 적어서 붙여두는 것도 좋아요. 냉장고에 안내문을 붙여두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생수 보관 방법을 간단히 적어서 냉장고 문에 붙여놓으면 가족 모두가 볼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확장 실천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방 점검, 진열 상태 확인, 외출용 전략, 세척과 건조, 숫자와 라벨 함께 보기, 가족과의 공유까지요. 이 방법들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물만 깨끗하면 충분하다는 오래된 생각을 내려놓고 병의 재질과 보관 상태가 안전을 가른다는 점을 확인했어요. 잘못된 상식이 뭐였죠? 일회용 페트병을 씻어서 반복 사용하는 것, 차 트렁크에 생수를 몇 달씩 방치하는 것, 햇빛 쨍쨍한 베란다에 쌓아두는 것, 생수를 통째로 얼렸다 녹이기를 반복하는 것, 그리고 라벨과 밑바닥 숫자를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습관은 당장은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맛이 변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텁텁한 느낌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을 덜 마시게 됩니다. 수분 섭취가 줄면 어떻게 될까요? 변비가 심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신장 기능도 떨어집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반대로 올바른 관리는 뭐였죠? 페트병은 1회 사용만 하는 것, 밑바닥 숫자를 확인하고 재질별로 용도를 구분하는 것, 라벨의 유통기한과 보관 문구를 읽는 것, 차 안 보관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 냉동 반복을 피하는 것, 그리고 재사용 용기는 올바르게 세척하고 건조하고 교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관리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일단 물맛이 깔끔해집니다. 텁텁한 느낌이 사라지고 상쾌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을 더 많이 찾게 됩니다. 수분 섭취가 늘어나면 몸 전체가 달라져요. 소화가 잘 되고 피부에 윤기가 나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불편함도 줄어들고요.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집에 있는 생수와 차에 있는 생수를 전부 확인하세요. 차 트렁크에 있는 건 오늘 안에 다 내려서 실내 그늘진 곳으로 옮기세요. 베란다 햇볕 드는 곳에 있는 것도 그늘로 옮기시고요. 그리고 하나씩 밑바닥을 뒤집어서 숫자를 확인하세요. 라벨의 보관 문구와 유통기한도 읽어보시고요. 병이 찌그러졌거나 이상하게 느껴지는 건 오늘 안에 소비하거나 정리하세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요. 재사용하던 페트병이 있으면 오늘 바로 버리세요. 대신 제대로 된 재사용 용기를 하나 장만하시고요. 스테인리스나 유리 재질로 된 물병을 사서 그걸로만 물을 담아 드세요. 이 한 가지만 오늘 실천하셔도 내일부터 달라집니다. 물맛이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한 달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을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